구름아, 너까지 잔소리야? 두말하면 잔소리지. 두 잔. 안녕하세요, 여러분. 두말하면 잔소리. 저는 햄튜브고요. 저는 서루케입니다. 그 30대 특집. 30대에 대해서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싶긴 하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죠. 그쵸. 그 30대를 혹시 뭐 준비했어요? 30대를 솔직히 준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25에 제가 모든 걸 이뤘을 줄 알았는데 25에 모든 걸 못 이루는 걸 보고 30대도 못 이루겠구나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너무 안정적인 30대예요? 30대를 보내고 있어요. 자기 자랑 타임이신가요? 그쵸. 사람한테 상대적 박탈감을 주시는 너무너무 안정적인 30대다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름이가 아프고 구름이가 참은 것이 있다니까요. 30대까지. 구름이가 만약에 내 20대 초반 때 아팠으면은 굉장히 힘들었겠죠. 돈 벌 때까지 참자. 나를 케어해줄 때까지 지금 참자. 아플 순 없지 이러고 참았나 봐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도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20대 때는 제가 너무 불안하고 또 불안정했고 이랬기 때문에 돈도 없고 30대는 내가 좀 나아질까? 내 삶이 나아질까? 내가 어른이 될까? 이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은데 30대가 된 지금도 어른 돼서 뭐하지? 내가 40대는 안정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좀 더 이제 사연을 읽으면서 그래요. 진지하게 해보자고요. 해보자고요. 네. 사연 천천히 읽으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셔 자두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깜찍 세잔입니다. 서비스직을 하면서 화가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요. 다들 30대가 되면 안정기에 접어든다고 침착하고 차분해진다고 해서 얼른 30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햄튜브님, 루케님은 좀 침착하고 차분해지신 것 같나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제 20대를 여러분들이 다 지켜보시지 않았습니까? 햄그분들, 구독자분들이? 그러네. 근데 많이 차분해졌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약간 옛날에 나를 아시는 분들은 오랜만에 햄튜브 영상을 다시 보고 되게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 왜 이렇게 차분해졌지? 소리 지르고 다니시는 분 아니었냐. 익룡. 네. 그래서 저는 좀 진짜 많이 차분해진 것 같긴 해요. 나는 얘를 실제로 본 사이였으니까. 근데 항상 이제 이 친구가 페이스북에서 네가 활동할 때 애들이 그 언니 진짜 웃긴 것 같다, 한번 만나보고 싶다면 제가 맨날 그 말 했어요. 걔 실제로는 되게 조용하다. 맞아. 진짜 자기가 집에서 혼자 영상 찍을 때만 소리를 지르고 학교에서 만나면 말이 없는 사람이어서 저는 그냥 승현이가 원래 성격이 그냥 되게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긴 하지. 근데 좀 생방송 같은 것도 제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에너지가 많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지금은 더 어때요? 차분하고 캄하죠. 그래요? 네, 소리를 지르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솔직히 제가 차분했던 건 딱 초중고 고등학교 시절이 전 제일 차분했고 20대가 되면서 더 정신이 없어진 케이스 같아요. 그리고 전 성격이 진짜 급하잖아요. 그쵸. 성격이 급해서 더 차분할 수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오죽하면 제가 차를 탈 때 랩이랑 핸드폰 네이버 지도랑 동시에 키거든요. 어디가 더 빠를까? 네. 그래서 그 시간 보면서 더 빠른 길로 척척. 그래서 이거 보면서 내가 진짜 성급한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어제 제가 전자레인지에 뭐 데워 먹으려고 막 전자레인지에 가서 넣는 순간 그거 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사람이 조심성이 없지? 이 생각이 들었는데 이 사연을 보면서 침착하고 차분한 사람은 원래부터 침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침착하고 차분해지는 거지, 뭐 저처럼 원래 성격이 급하고 막 그냥 급해요. 저는 교수님이 저희 그 전임 교수님이 저한테 조금만 더 침착하게 천천히라는 글을 마지막으로 남기셨죠. 내 생각에는 이렇게 40대 때는 좀 침착해지지 않을까. 그때는 아마 기가 다 빨려서 이게 포기한 수준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30대 되면 저도 되게 멋진 커리어우먼이 될 줄 알고 좀 차분해질 거 생각했는데 커리 먹는 우먼이 됐죠? 네. 39 되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선 지금은 아니다. 딱 갑자기 29대 정신없다가 30살 때 괜찮아지진 않는다. 점차 차분해질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저희가 39대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두 잔. 하츠마 지망생.
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핫줌마 지망생입니다. 핫줌마 여러분께 질문이 있어요. 이런 행동하면 이 사람은 거른다 하는 게 있으실까요? 전 그동안 사람을 똥인지 된장인지 직접 먹어보고 판단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요즘 사람한테 좀 많이 되어서 미리 판단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제 머릿속엔 빅데이터가 없네요. 전 그냥 요 정도만 보고 거르고 있어요. 첫 번째, 처음부터 너무 친한 척하고 자기 얘기, 내 얘기 다 하는 사람. 제 영역을 침범할 것 같아서 싫습니다. 두 번째, 남 얘기 많이 하는 사람 등등 여러분들의 빅데이터 공유해주세요. 저는 음주운전하는 사람, 도덕적으로 조금 나랑 다른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분류는 어때요? 분류는 그냥 그래 빨리 나오길 이렇게 구렁텅에서 빨리 나오길? 나오길. 내가 생각하는 윤리적인 부분이 안 맞으면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결이 안 맞는 사람. 이렇게 불륜? 내 인생 망하는 거지만 음주운전? 남 인생까지 망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근데 이러고는 뭐 당연히 저는 학창시절 친구가 없는 사람. 근데 학창시절 친구가 이유 없이 없는 사람. 왜냐면 뭐 진짜 왕따를 당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못된 사람들만 만나서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서 헤어졌다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친한 사람 누구야? 라고 물었는데 전 없어요. 이렇게 해서 뭐 이유가 있었어요? 이러는데 모르겠어요. 왜 친구가 없지 저는? 이렇게 말하면 그때부터 좀 싸해요. 연기 잘하는데? 학창시절 친구가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없는 거를 그리고 불편해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근데 자기도 친한 친구가 있고 싶대. 그러면 보통 조금 의아함이 있어요. 몇 번 만나면 아마 이유를 알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음식점 가서 사람들이 물 따르고 수저놓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햄티브 아니에요? 수저통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물 옆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 놓으면 자기도 뭘 하려는 제스처를, 연기를, 리액션을. 개원 친구들이랑 같이 식당 가면은 정신 차리고 보면 이미 다 세팅이 돼 있는 거야. 이미 애들이 야 뭐 시킬래 하면서 물 컵 이렇게 하고 있어. 세팅하고 있어. 그 현빈이는 당연히 드르륵 하고 일어나가지고 감히 가져오고 가가지고 집게 가져오고 앞치마 이것도 가져오고. 근데 친구들은 괜찮은데 그 처음 만난 자리에서 조금 그러면 잉? 좀 이런 느낌이 있긴 해요. 그리고 너처럼 진짜 모르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팔짱 끼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 난 그래도 내 앞에 있으면 내가 세팅할 것 같아. 좀 그런 게 첫인상에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좀 오래 만나면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인데, 그 약속을 안 지킬 때 뭐 제 친구들 진짜 저격하는 거 아니고 제 친구들은 약속을 안 지킬 때 미안한 티를 내요. 근데 저는 미안한 티를 내면 괜찮아요. 그리고 제 친구들은 항상 자기가 나오는 시간에 나왔어요. 근데 늦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 그 교통의 정보일 수도 있고. 근데 약속을 안 지켰는데 미안한 티를 안 내는 사람, 너무 당연하듯이 행동하면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애들 많았나 보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약속 안 지켜서.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빅데이터 없는 것 같아요. 빅데이터. 12건 거 아니고. 나는 빅데이터 모르겠어. 빅데이터 쌓는 거 쉽지 않습니다. 40대가 되면 쌓일 수도. 다음 사연 읽어주시죠. 단발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햄튜브님 선물 개봉기 때부터 보기 시작해 어느덧 20대 중반이 된 행구입니다. 전 아직 30대는 아니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사연 남겨요. 앞서 말했듯 전 지금 20대 중반인데요. 20대 초반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친구들이 어느 순간부터 결혼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누구랑 사귀거나 해도 그렇구나 했는데 어느새 너 걔랑 결혼할 거야? 야 결혼하고 싶어? 이렇게 또는 30쯤에 결혼해야지 등 결혼을 전제로 하는 연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결혼은커녕 연애도 하고 있지 않고 사실 정말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않는 이상 결혼에 대해 딱히 생각이 없거든요. 저는 햄튜브님과 개원즈처럼 그냥 친구들과 계속 놀러다니고 싶어요. 제 걱정은 결혼 못하면 어떡하지가 아닌 30대 때 나와 만날 친구가 있을까가 걱정입니다. 이에 대해 30대 행구분들의 얘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근데 진짜 모든 30대들이 하는 고민거리죠. 특히 맞아요. 결혼 생각이 없는 30대들은 맞아요. 자꾸 내 친구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니까. 그리고 또 결혼하면은 서울에 안 살아요. 맞아요. 먼 경기도로 가서 또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결혼한 친구들은 어찌됐든 좀 같이 놀 친구가 바로 옆에 있는 거잖아요. 반려
인간이. 네. 그래서 결혼하면 그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행을 같이 가거나 이래도 같이 다녀주는 사람 있고 대신 뭐 비행기 잡아주고 통장 관리해주고 연말정산 대신 해주고. 너가 해야 될 수도 있잖아. 그거 내가 해야 될 수도 있지만. 저도 친구들이랑 결혼 얘기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딱 이분 같은 느낌이거든요.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면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 생각도 있어요. 제가 이 사람만 60년 내내 사랑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애기를 낳고 싶지도 않고 결혼? 정말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신뢰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나를 어느 순간 배신을 하면 그 충격과 공포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나도 애는 낳고 싶지 않아요. 근데 친구 같은 사람이랑 평생 같이 살고 싶긴 해요. 저는 그래서 결혼 지망생이에요. 원하는 분을 못 만났을 뿐. 그냥 혼자 살고 싶진 않아요. 지금은 어머니랑 살고 있어서 만약에 나 혼자였으면 양평은 안 갔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아무튼 저는 결혼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닌데 혼자 살고 싶지도 않아요. 이런 내 마음은 뭘까? 근데 나 같은 사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중 가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마음 맞는 친구 신혼집에 방 하나만 이렇게 좀 달라 그래가지고 살면 안 되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친구네 부부 옆집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루케 현빈이네 신혼집 옆집 이렇게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말도 안 돼요. 네. 다음 사연 한번 읽어주시죠. 박띵굴님의 사연입니다. 해마 안녕하세요. 윤나이로 갓 30된 행구입니다. 저는 30대가 되니 커리어적으로 뭔가 안정된과 동시에 슬슬 고여가는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회사에서 불안하거나 떨지 않지만 그와 동시에 열정도 조금 식은 것 같고 공부하거나 자기계발할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자신 있는 편안한 분야에만 머무는 것 같아 좀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그냥 이 회사의 고인물이 되는 걸까? 싫지 않지만 더 이상 설레지 않는 회사와 나와의 관계에 회의감이 듭니다. 그런데 또 다른 회사나 직종으로 도전하기에는 귀찮기도 해서 무섭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근, 퇴근, 쇼츠 100개, 잠이 반복되는 다소 게으른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hen튜브님과 루케님, 또 다른 행구분들은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연 다음은 완전 반대 사연이거든요. 이분은 너무 안정적인 고인 인생에 대한 고민이었다면 다음 행구분 잘 살고 싶다님의 사연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네. 저는 2년이 지나면 곧 30살이 되는데요. 20대 초반에 막연히 상상했던 30대는 커리어 우먼의 월급으로 돈을 벌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는 그런 번듯한 30대를 상상했었는데 막상 28살이 되고 나니 취직은커녕 대학교 졸업조차 겨우 해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대학생들은 스펙 쌓고 공모전 나가 상도 타고 그러는데 저는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고치는 데 신경 쓰느라 시간을 보내어 좋은 스펙도 없고 그런 변변찮은 학사 졸업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나마 위로가 되는 건 휴학 기간 동안 영상기획, 연출, 촬영, 편집 배우는 곳에 들어가 영상도 몇 개 만들고 저만의 성취감을 갖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것과 동시에 제가 원하는 인턴 활동을 지원해봐도 자꾸만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너무너무 우울하고 불안하더라고요. 분명 나는 지금쯤이면 취직해서 돈을 벌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와중에 제 친구들은 취직을 하지 않았어도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이미 갖고 있는 인턴 경력을 활용해 취직했고요. 어떤 친구는 결혼도 하고 집도 샀더라고요. 이럴수 내가 조금만 더 어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릴 때 대학원 준비를 생각했었어야 했는데 그러면 대학원 도전이 조금은 덜 부담스러웠을 텐데 인생에서 지금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벌써 30살이 됐다는 그 사실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해요. 이렇게나 사람 구실 못하는데도 30살이 되어도 괜찮은 걸까요? 이렇게나 늦었는데 30살이 된 제가 사회에 나가서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할 수는 있을까요? 그것이 너무 고민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오늘 의사 컨셉으로. 두 분이 같은 30대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고민이 굉장히 다르죠? 약간 윗분은 루케 같고 아랫분은 저 같고. 네? 전 아랫분이 저 같았는데요? 내가 만약에 유튜브를 하지 않았다면 나는 굶어 죽지 않았을까? 다른 삶을 개척했겠죠. 네. 덜놈들이라고. 근데 이렇게 이미 자기가 이미 고인물이 되는 걸까라고 생각을 하면 뭐 이직을 하든지 자기의 레벨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되게 신기했어요. 이제 30살이 되는데 커리어적으로 안정감하고 고여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사실
좀 없잖아요. 근데 23세 바로 취직했으면 7년 동안 만약에 일했다고만 쳐도 그게 대단하지 않아요? 7년 동안 같은 일을 하는 게? 그렇죠. 근데 닉네임은 박뒹굴이야. 이거 상대적 박탈감 주는 거 지금. 전혀 뒹굴거리지 않고 네. 있는데 그리고- 이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잘 살고 싶다님 사연 읽으면서 이제 우울증과 불안장애 고치면서 신경 쓰느라 시간 보내서 스펙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그 와중에 영상기획, 연출, 촬영, 편집까지 했다는 건 전 대단하다 생각하거든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추천해주는 게 씻고 집을 정리해라. 일단 일어나서 왜냐면 우울증에 걸리면 너무 축 늘어지고 이래서 정말 간단한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차차 해가라. 그리고 거기서 성취욕을 느끼고 그럼 더 이제 발전할 수 있다. 이게 좀 우울증 치료법인데 이분은 그런 것도 다 하고 촬영 편집까지 했다는 거는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30대 때 새로운 거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학원 준비라든지 근데 생각해보면 이제 100세 인생인데 70년이나 남았는데 워홀도 30살 이제 나이 늘어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응원합니다. 두잔 푸하하 소금빵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아홉수인 행구입니다. 이제 곧 저의 20대가 끝난다고 생각하니 시원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30대가 되기 전에 자취집 구하기, 근육량 늘리기 등 여러 목표들을 세웠었는데요. 아직까지 제대로 이룬 목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은 얼마 안 남은 현실, 혹시 이제 곧 30대가 끝나가는 행구분들이 계신다면 30대에는 어떤 도전의식이나 목표를 세우면 좋을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리고 이런 나이대의 변화로 스스로가 느낀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0대가 되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변화, 허리의 통증. 저도요. 그거가 정말 많이 와닿습니다. 학창 시절엔 책상에 엎드려 자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물구나무 서서 잤죠. 만약에 지금 그렇게 하루라도 자면은 저는 다음날 아마 활동을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몸이 삐그덕댐, 굉장히 좀 피부에 와닿는 체력의 차이. 맞아요. 체력이 진짜 근데 체력은 생각해보면 20대 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요. 운동을 시작했기 그런 때문에 것 같아요. 약간 좀 돌이킬 수 없는 근육의 퇴화, 뼈의 근육이 사금. 원래 없어서 생기면서 근육통 아닐까요? 근육이 이제 생겨서.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럼 그 정도? 머리숱도 많이 없어졌고 20대 때 비하면. 저는 30대가 되면서 진짜 멍청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애는 안 낳겠다 했지만 애를 만약에 낳았는데 애기가 나한테 뭘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엄마 1 더하기 1은 뭐야? 이럴 수도 있잖아. 9, 6.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는데 너무 멍청해진 것 같아서 제가 책을 읽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2권이 목표였거든요. 근데 그 지하철 타면서는 읽었어요, 책을. 아 근데 운전하면은 네, 못 읽지. 그래서 제가 4월에 받았으니까 1, 2, 3, 4까지는 책을 읽었어요. 그러고 한 딱 4월 차 사자마자 책은 어디에도. 오디오북. 아 근데 오디오북 들으면서 하는데 슬퍼서 눈물이 나니까 슬픈 책을. 아니 그 슬프지도 않은 뭐가 들리면 갑자기 꽂혀서 눈물이 나요. 뉴스 들으면서 제가 자주 울거든요. 그래서 저는 팟캐스트를 많이 들으면서 오는데 깔깔 웃으면서 와요. 아 웃어요? 네, 재밌어서. 저는 웃진 않고 눈물만 쭈룩쭈룩 흘리면 보이지 않아요? 채팅창에 누가 행복한 30대 없나요? 이러고. 돈까지.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저희? 근데 30대 되면 솔직히 좀 안정되긴 했어요. 뭐 차도 사고 집도 제가 원하는 집에 살고 있고 행복한 얘기를 해달라니까 하는 건데 안정은 됐어요. 확실히 안정은 됐는데 현타가 가끔 오고 우리가 너무 불안한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한데 근데 30대가 그런 나이죠. 불안한 네. 나이죠. 왜냐면 뭐 연봉도 오르고 경력이 있으니까. 근데 경력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불안한 시기겠죠. 목표를 정했어도 결과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정이 중요한 거. 이런 목표를 정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25년에도 또 목표를 정할 수 있겠죠. 그럼요. 그리고 24년에 못했으니까 25년 더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네. 과정이 중요하다. 네. 오케이. 그러면 오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이제 20대 모임에 끼지 말고 앞자리가 30이면 눈치껏 빠지라고 꼰대 새끼들아. 예속이 새끼가